예, 안녕하세요. 저 유어지지라는 서비스를 창업한 차민창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갑자기 애플 와치가 저한테 알림을 하나 딱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심박수가 평소보다 높다고 주의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전에는 저도 이제 개발자였고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개발자였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마지막으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던 게 12년 전이더라고요. JCO라는 이제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예,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좀 오랜만에 개발자 컨퍼런스 발표하다 보니까 조금 좀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시덥지 않은 유머 같은 거라도 좀 하면은 좀 호응도 좀 잘 해주시고 그러면은 발표할 때 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가지 정도 주제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유어지지라는 서비스를 창업을 한 다음에 이제 유어지지 서비스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 사용자의 그 어떤 강약점을 분석해주는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유어지지는 또 어떤 유료 상품을 하나 판매하고 있는데 플레이 리포트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 상품은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주긴 하는데 좀 더 심화된 분석들을 좀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유어지지라는 단어도 좀 쓸 거고 플레이 리포트라는 단어도 이제 종종 쓸 건데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하면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해서 여러 서비스들이 많은데 저희 서비스는 좀 분석 지표 이런 것들을 좀 컨텐츠화 해가지고 서비스하는 것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업 때부터 그냥 수치들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 수치 지표들을 좀 만드는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좀 경험했던 것들, 어떻게 접근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첫 번째로 지표에 대해서 좀 경험을 공유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지표를 가지고 계속 데이터 관점에서 이제 분석해보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e스포츠 프로씬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데이터를 좀 활용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도 해볼 기회가 있었고 또 고민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e스포츠에서는 데이터는 좀 이렇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정리가 좀 됐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좀 재밌게 들으시라고 퀴즈를 하나 준비했고 또 퀴즈를 맞히신 분들한테는 상품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5가지 정도 지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두 달 만에 월간 사용자 MAU라고 부르죠.를 한 7, 8배를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지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신 분께는 제가 이따 끝나고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재밌게 한번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전 회사에서 동호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동호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혹시 다 롤 다들 하시나요? 예. 혹시 플래티넘 이상이신 분들 있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기 직장인이어서 그런지 역시 예, 쉽지 않네요. 예. 제가 동호회 만들었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뭐 대부분이 뭐 브론즈, 실버라 그래가지고 되게 하위권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였고 가끔씩 조금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골드라 그래가지고 한 상위 당시 한 2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이제 아재들 사이에서 이제 제일 잘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롤을 너무 이제 재밌고 되게 잘하고 싶다 보니까 하위권에 있는 분들이 게임을 하고 나면 항상 물어봐요. 내가 방금 전에 게임에서 좀 어땠어? 좀 잘했어? 못했어? 물어보고 또 그 다음에 혹시 내가 문제가 뭘까? 그러면은 뭐 좀 이렇게 좀 잘하시는 분들이 너는 한타 때 뭐 공황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 뭐 아니면은 뭐 CS를 좀 너무 많이 놓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좀 약간 너무 주관적인 피드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정량적으로 피드백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피드백들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접 해결해 보고 싶어가지고 유어지지라는 서비스를 창업하고 시작하게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생각으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많이 만들었고 지금까지 만들어 봤던 지표가 한 20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5개 정도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서비스를 첫 릴리즈를 할 때 만들었던 지표는 인분이라는 지표였어요. 당시에 이제 뭐 사람들이 나 몇 인분 했다, 몇 인분 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는 없었고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인분들이 나와요. 나 방금 전 판에 진짜 어려운 친구들 데리고 한 10인분 해가지고 이겼다. 약간 되게 순화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인분이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했더니 서비스 릴리즈 이후에 별다른 홍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인분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퍼지는 것을 좀 경험을 했었고요. 이어서 이제 인분으로 이제 을 정렬하면 이제 등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되게 단순한 기능이지만 서비스에다가 붙였더니 친구들이랑 이제 끝나고 나가지고 같이 한 다음에 너가 6등 했고 내가 4등 했으니까 내가 잘했다. 뭐 이런 평가들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개발 비용 대비는 굉장히 효율이 좋았던 등수라는 지표도 만들었고요. 2가지 지표를 만들고 이제 성장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지표를 또 만들고 싶은데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 사이에 좀 릴리즈를 했다가 좀 반응이 없어가지고 뭐 없앴던 지표들도 있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인벤이라는 커뮤니티에서 게시글을 보는데 굉장히 좀 비탄에 잠긴 글이었는데 그게 무슨 글이었냐면은 본인은 롤을 굉장히 잘하는데 항상 팀운이 안 좋아가지고 못 올라간다는 얘기였고 굉장히 진지한 글이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 팀운이라는 단어로 팀운이라는 단어로 만약에 지표를 만든다면은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팀운이라는 지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운 같은 경우에도 만들었더니 그 동안은 이제 그냥 주관적인 기준에서 본인들이 체감하던 것들을 얘기하던 단계에서 실제로 팀운을 이제 정량적으로 최대한 볼 수 있게 만들었고 커뮤니티 같은 데 보니까 뭐 팀운 판별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한테 사용자들한테 많이 들어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인분이랑 등수랑 팀은 다 재밌는데 너네들은 왜 이렇게 실용적인 거를 안 하냐. 우리는 승리를 하고 싶은데 승리에 도움되는 지표를 좀 만들어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혹시 롤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면 원래 이제 랭크 게임을 돌리면은 모르는 사람 나를 뺀 4명이랑 만나거든요. 이제 팀이 5명인 거죠. 근데 그 4명에 대해서 이제 팀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서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5명을 만났을 때 이 5사람의 그동안의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승률을 계산해가지고 보여주면 되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예상 승률을 만들었고 이거는 멀티서치 AI라는 이름으로 이제 서비스가 됐었는데 AI라는 이름이 붙인 거는 저희가 이제 딥러닝으로 그 예상 승률을 계산하는 걸 만들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이게 반응이 엄청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게임 전에 만났던 팀원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승률 38%가 기대되고 좀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은 좀 활용이 되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티어 예측이라는 지표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플레이 리포트라는 유료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막 이제 플레이 리포트를 구매를 하면은 막 인지를 시켜줘요. 당신의 상태가 어떻고 지금 이제 이 정도 단계까지 왔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미션을 주고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여러 가지 뭐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를 개선하면 가장 좀 큰 어떤 좀 승률을 높일 수 있을 거야라고 알려주고 나서 근데 그러면 이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승률을 높이기 위한. 그래서 저희가 딥러닝 모델로 이 사람의 어떤 그 KPI 혹은 뭐 미션 대비를 이렇게 계산을 해줘가지고 만약에 지금 상태면은 당신이 골드 갈 확률이 5%인데 우리가 준 미션들을 잘 달성을 하면은 80%까지 오른다. 이런 식으로 좀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표를 되게 여러 개 만들면서 사실 시행착오도 되게 많았고 지금도 사실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라고 봐도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겪었던 시행착오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인분을 만들었을 때는 정확도가 낮다라는 좀 평가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게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인분이라는 지표를 보면은 이제 게임에 대한 여운도 있고 되게 디테일하게 봤던 이제 그 게임의 상황들이 그 사용자의 머릿속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1.5인분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게 좀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을 좀 받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이 많았고 실제로 모델상에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두 번째 좀 큰 시행착오 중에 하나는 탑 뭐 이제 롤에는 이제 라인이나 뭐 티어 같은 게 있는데 특정 티어나 라인에서만 좀 잘 동작을 하고 뭐 예를 들어 탑 라인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지표인데 다른 상황에 적용하면 좀 안 맞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처음에는 이제 기술적인 정확도 혹은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집중을 해가지고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문제가 없고 저희가 측정한 어떤 정확도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감성에 좀 잘 안 맞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팀운이 되게 많이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 감성에 부합하지 않는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지표 개발 프로세스가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솔직히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냥 막 개발해가지고 막 릴리즈하고 막 반응 보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 겪게 되고 롤백하게 되고 되게 힘들어서 만들었는데 다 없애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프로세스가 생겼는데요. 5단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먼저 이제 저희가 프로세스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지표를 정의하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롤도 좋아하고 저희 팀원들이 롤도 좋아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런 지표 있으면 재밌겠다. 저런 지표 있으면 재밌겠다. 나는 사용자로서 이런 지표가 꼭 보고 싶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끼리 막 신나가지고 회의하고 바로 막 신나가지고 또 만들고 릴리즈하고 하고 나서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반응이 바로 보여요. 저희가 다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인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식히고 생각해 보면 이게 재미가 없는 지표였구나.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지표를 만들 때 공급자적인 시각에서 만든 거예요. 저희가 재밌어하는 거, 사용자가 재밌어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관심 있는 걸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후로는 저희가 팀운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의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지표를 어떤 걸 만들지를 결정할 때는 저희끼리 막 회의실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쓰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뭐 고점, 저점, 뭐 캐리력, 뭐 인분, 팀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표를 정의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회사에 이제 AI 사이언티스트들이 있어가지고 연구 단계를 거치는데요. 크게 3가지 정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이 지표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을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구현해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지표가 아이디어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구현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연구를 진행하지 말아야 될 정도의 어떤 사유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요. 두 번째로는 AI 사이언티스트가 정량적인 가설들을 세웁니다. 가설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라인전 지표 같은 걸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지표가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좋은 지표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15분 골드 차이 혹은 이런 비슷한 지표들이 최소한 그것보다는 승리하고의 상관계수가 높아야 된다라는 가설을 정하고요. 이걸 먼저 정해놔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표를 개발한 다음에 그걸 통과하는지를 보는 거죠. 만약에 통과를 한다라고 하면은 더 승리를 더 잘 설명해주는 지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좀 더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른 가설을 찾아가지고 근데 좀 기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정량적인 어떤 분석들이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혹시나 있을 어떤 문제가 있을 거를 대비해가지고 AI 사이언티스트가 꼭 정량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직관을 이용해가지고 탐색적 테스트를 합니다. 뭐 사용자가 봤을 때 좀 이상하지 않을까? 뭐 혹은 우리가 뭐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좀 어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여기까지 완료가 되면은 개발자가 이제 구현을 하게 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뭐 지표가 되게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수식을 적용해가지고 포팅 정도 하는 수준에서 구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계산량이 많거나 혹은
스토리지를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좀 엔지니어링을 하는 편입니다. 때때로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작업일 때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진짜 중요한 단계인데요. 몇몇 지표들을 서비스하면서 지표가 되게 어려우면은 이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아무리 기술적으로 훌륭한 지표라도 사용자가 어려워서 해석을 못하고 만약에 그렇게 전달이 안 되면은 가치가 거의 0에 수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표를 만들 때 이거는 중학생이 봐도 어떤 오래 생각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라인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저희가 AI 사이언티스트들이 모델링을 해가지고 나오는 값은 0에서 1로 나옵니다. 뭐 0.4748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그냥 서비스를 한다라고 치면은 0.47? 이게 내가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렵죠. 이 정도면 내가 얼마나 잘하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UX 설계라는 단계를 거쳐서 방금 0.4748 같은 경우에는 라인전 6대4, 뭐 우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약간의 이제 숫자가 가공이 되긴 하지만은 사용자한테 전달이 되지 않으면은 뭐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기술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로 안 쓰던 방법이었는데 플레이 리포트라는 이제 상품을 만들다 보니 지표가 진짜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를 아무리 쉽게 표현해도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거의 무슨 프로페셔널 리포트도 아니고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플레이 리포트 만들 때는 문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약간 맥락들을 주고 이야기처럼 구성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플레이 리포트의 초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문장이 10분까지 익히를 못하면 골드 못 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맥락들을 사용자들한테 잘 전달을 해주고 이어가지고 여러 지표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 단계인데요. 테스트 단계에서는 보통은 저희 목표는 아무리 공급자적인 시각에서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UX 설계를 하고 탐색적 테스트를 하더라도 저희도 모르게 만들다 보면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지표를 만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단계에서는 구현이나 뭐 연구나 우리 내부적인 어떤 이유들 다 뒤로 하고 철저하게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 지표가 쉽고 이해할 만하냐, 재미가 있냐,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하는 편입니다. 뭐 여기 다들 개발 많이 해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QA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항상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요. 이 단계에서 좀 기각이 되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다 개발하고 서비스 안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지표들을 좀 개발하면서 프로세스도 좀 만들었지만 몇 가지 면에서는 지표를 보는 개발할 때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 혹은 패턴 혹은 뭐 우리만의 경험치 같은 것들이 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이제 항상 고민했던 거는 우리가 만드는 인분, 라인전 이런 지표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 지표라고 하면 되게 쉬운 게 CS다, 뭐 킬이다, 어시스트라고 하면 그냥 현상 그 자체를 좀 의미하거든요. 그냥 있는 사실 그 자체죠. 근데 우리가 만드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만드는 지표는 복잡한 현상을 압축해 준다라는 정의였고요. 예를 들어서 인분 같은 경우에는 30분짜리 경기가 있다고 할 때 그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다 얘기하지 않지만 그 경기에 대한 공헌도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를 예측하고 또 과거를 판단한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미래 예측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 승률 같은 게 될 수가 있겠고요. 뭐 과거를 판단하는 거는 뭐 라인전 수치가 될 수도 있고 인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 정도의 또 성질이 있었는데 어떤 거는 정답이 존재하는 어떤 지표들이 있고요. 어떤 지표들은 정답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답을 제시해야 되는 지표 중에 대표적인 거는 티문인데요. 티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티문에 대해 정의가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다들 다 각각 다른 대답들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몇 가지 모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티문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래서 정답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은 하고요. 대신에
주관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최대한 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정답이 있는 거는 훨씬 더 이제 명쾌하고 쉬운 편인데요. 그냥 열심히 하면 좀 대부분 해결되는 편인데 뭐 예를 들어서 티어 예측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의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현재 실버2에 데이터가 요러저러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저희가 계속 그 이력을 쌓기 때문에 한 100경기를 했더니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뭐 티어가 어느 정도 올랐고 이런 상태가 이랬던 사람은 오히려 떨어졌고 이런 학습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 머신러닝이나 뭐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얘는 되게 이제 평가 방법도 되게 쉬운 게 팀원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정량적인 분석들을 시도하긴 하지만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뭐 분포를 보고 뭐 저희가 생각한 대로 잘 나눠지는지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뭐 티어 예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확도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뭐 얼마만큼 정답이랑 가까운지 먼지, 정확도는 몇 %인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분포를도 서비스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좀 배우게 되었는데요.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몇 %급 실력이다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써요. 뭐 캐리력이 상위 몇 %다, 당신의 팀운이 상위 몇 %다 이렇게 쓰는데 대부분의 경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기 어렵지만 정규 분포일 때가 가장 지표가 좀 건강한 편이고 서비스를 할 때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 몇 % 같은 경우에 이제 정규 분포면은 내가 조금 올라가면은 퍼센테이지 조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동작이 되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 소득 분포 모양이기도 하고 또 좀 예민할 수 있게 연봉 분포도 뭐 이렇게 된다라는 소문도 있고 막 그런데 한마디로 이제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의 밸류들을 다 가져가는 그런 분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포를 쓰게 되면은 대부분의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다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변별력도 없어지고 이런 성질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표를 만들 때 물론 정규 분포인 지표가 좋은 지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보통 좋은 지표들은 정규 분포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연구 단계에서도 분포는 꼭 확인하는 편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표들을 만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책을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스퀘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수십 조가 정도 밸류를 가진 미국의 그 모바일 포스기 같은 거 만드는 회사예요.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되게 본인들이 의도한 건 아닌데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혁신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도 이제 지표를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표 간의 상호작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분을 만들었더니 뭐 여러 가지 막 파생 지표들도 많이 생겼고요. 뭐 팀운, 등수, 고점, 저점 이런 것들은 다 인분을 기반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점은 저희가 승률 예측을 할 때 이제 딥러닝으로 만들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딥러닝으로 학습을 하는데 그냥 원시 지표를 가지고 계속 넣어가지고 했더니 정확도가 잘 안 나오다가 인분이라는 지표하고 라인전이라는 지표를 넣었더니 정확도가 대폭 상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인분을 만들었고 그 딥러닝 모델은 다른 분이 만들었는데 제가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인분이 되게 좋은 지표라는 좀 반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표 간에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도 의도치는 않았는데 어떤 저희가 만들었던 어떤 지표를 딱 만들려고 했을 때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그 앞 단계에 있는 지표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좀 만들 수 있는 지표들이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좀 경쟁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e스포츠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e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어떤 특정 뭐 누군가를 거론해서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업무를 하고 경험을 하면 느꼈던 것들 혹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을 얘기할 건데요. 제가 볼 때는 e스포츠 쪽에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데이터 미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미신이냐면은 영화 머니볼 혹시 다들 아시나요? 다들 보셨나요? 예, 이거는 뭐 데이터 관심 있거나 뭐 야구를 좋아하시거나 이제 하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 오클랜드라는 팀의 빌리빈이라는 단장이 데이터하고 통계를 활용해가지고 그 팀의 승리를 좀 더 많이 만드는 이야기들이고요. 이 영화가 좀 만들었던 좀 긍정적인 좀 부분들을 좀 짚어보면은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통계 야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세간에 알려지게 만들었고, 예, 또 저같이 어쨌든 이런 영화를 보고 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스포츠하고 e스포츠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섞어서 이제 어쨌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좀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OPS라는 지표가 많이 쓰이는데 이제 출루율하고 장타율이라는 거를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가지고 승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가 이제 아무래도 영화다 보니 많은 것 디테일들이 생략되고 각색이 되다 보니 이 영화를 보고 되게 재밌죠. 재밌고 되게 놀랍고 되게 멋진 이야기지만 몇 가지 오해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데이터는 일종의 마법이다. 그래서 우리도 OPS 같은 것만 찾으면은 끝이다. 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좀 확인을 많이 했고요. 이거는 뭐 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정말 이런 마법 같은 것들이 진짜 존재를 할까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로 은총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약간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총알을 애타게 찾아요. 아, 빨리 은총알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아, 은총알이 혹시 발견이 되면 내가 일자리를 잃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찾는 분들은 보통 사장님들이시고요. 그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은 직원분들이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막 항의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좀 오해들이 있었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여기 개발자분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 소프트웨어 쪽을 좀 한번 여기서 좀 돌아보면은 되게 1986년에 프레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은총알은 없다라는 논문을 냈고, 이 논문은 지금 벌써 35년이 된 논문이지만 아직도 받아들여지고 있죠. 근데 이 논문에 여러 가지 이제 흥미로운 얘기들, 지금도 이제 유효한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마디로 좀 한 면을 요약을 하면은 어떤 방법 하나, 은총알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소프트웨어의 본질적인 복잡함들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주제죠. 이거는 뭐 모든 분들이 다 35년이 지났지만 지금 뭐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 뭐 은총알 같은 거 한 방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잡하잖아요. QA만 해도 뭐 생각지 못한 이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논문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없다고 했는데 e스포츠 쪽에서는 혹시 그러면 다른 분야니까 은총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은총알이라는 게 지금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만약에 어떤 프로팀이 은총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은총알은 뭐냐면은 뱀픽을 할 때 무조건 상대보다 우세한 뱀픽을 할 수 있는 팀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참고로 이제 뱀픽이라는 거는 굉장히 프로스포츠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여기서 되게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느낄 정도로 이제 되게 중요한 단계고요. 실제로 수학적으로 뭐 계산을 해봐도 되게 중요한 단계로 이제 검증이 된 그런 단계고요. 그러면 이런 팀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만으로 과연 그 팀이 계속 승리하고 막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뱀픽이라는 거는 우세한 어떤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는 약간의 어드밴테이지를 제공하는 건 맞지만, 실제로 인게임에서 플레이를 잘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게임에서 플레이를 잘하려면은 전략을 잘 짜야 되고, 선수 선발도 잘해야 되고, 계약도 잘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것도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e스포츠에서도 은총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신을 넘어서 좀 활용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활용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재미난 실험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스티브의 직업은 무엇일까라는 실험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스티브가 직업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사서, 2번 농부입니다. 미국인 스티브는 매우 수줍고 내성적이다. 남을 돕기 좋아하지만 현실 세계에 큰 관심은 없다. 온순하며 질서와 체계를 중시하고 꼼꼼하다. 예, 혹시 사서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아, 예, 손들 많이. 그럼 농부라고 나머지는 다 농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농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아, 예, 반반 정도 되네요. 예. 예, 이 실험은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이제 책에서 나온 실험인데요. 그 실험을 했을 때는 참가자 대부분이 사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직관에 의존해서 어떤 좀 판단을 했던 건데 이분들이 한 가지 놓쳤던 게 통계 데이터였는데요. 미국에는 사서보다 농부가 20배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이 얘기하기로 사람들이 이런 편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 너무 유사성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 저자분들이 통계나 뭐 이런 데이터 이런 쪽에 굉장한 전문가들이고 저명한 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스스로가 실험을 해요. 그 편향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저희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어떤 e스포츠에서 어떤 의사결정들을 하고 할 때 그동안은 이제 많이들 직관만 많이 활용해서 아직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라는 하나의 칼을 더 들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편향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머신러닝 쪽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이제 좀 기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학습할 때 특정 데이터셋 하나만 보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여러 면 데이터들을 막 교차로 이렇게 봐가지고 편향을 줄이는 그런 기법인데요. 간단하게 실내에서도 저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저희가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는 거는 저희가 이제 채용할 때 어떤 인재에 대해서 레퍼런스 평가 체크 같은 걸 할 때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좀 편향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여러 명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되게 편향을 줄이는 데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은 조금 더 편향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뭐 되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아마 되게 많이 들어보신 용어일 것 같고 조금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 인폼드라는 좀 기법도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데이터 드리븐은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가 만약에 A, B 중에서 A를 가리키고 있으면은 그걸 믿고 A를 그냥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데이터 인폼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직관을 조금 더 중심축으로 삼는 방법인데요. 데이터를 참고는 하되 만약에 내 직관이 좀 만약에 진짜 B를 가리키고 있으면 B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 데이터 인폼드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e스포츠 쪽에다가 만약에 제가 막 뭔가 의사결정을 하라고 하면 저는 데이터 드리븐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만약에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저희가 실제 이제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우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그 데이터 중에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것도 없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만약에 두세 개를 가지고 어떤 판단들을 하게 됐을 때 근데 데이터만 믿고 판단을 하게 됐을 때는 이미 데이터 자체가 편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두세 개 데이터가 일부분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현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에 편향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직은 좀 업계의 성숙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지만 아직은 IT 기업들이 많고 IT 기업 중에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잘 활용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를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e스포츠는 이제 신생 시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성숙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좀 그렇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전문가의 직관이 데이터를 뛰어넘을 때가 많다고 느끼는 거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굉장히 큰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어느 날 와 이거는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또 들떴죠. 마치 아까 지표 설계할 때처럼 우리들끼리 가가지고 e스포츠 전문가분한테 가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어요 하면서 딱 얘기했더니 전문가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하면서 그 이상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직관이 데이터를 뛰어넘기도 한다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인폼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활용 예시를 좀 적어봤는데 만약에 내 견해가 있다. 나는 A라고 생각한다. 그랬을 때 데이터를 좀 살펴보고 내 생각이 정말 맞는지 데이터는 어떤 것을 좀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는 약간 보조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가끔씩 견해가 없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럴 때는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관점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내 생각과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좀 충돌이 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제 아까 그 은총알은 없다라고 했는데 2007년에 OOP SLA라는 컨퍼런스에서 패널 토의가 일어납니다. 은총알이 없다라고 하는데 진짜 없나? 끝인가? 뭐 대안은 없나? 이런 이제 토의가 있는데 그 패널 토의의 결론 중에 하나가 납총알이 있다. 납총알은 은총알 정도는 아니지만 납총알들은 약간의 그 효력들이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잘하면 분명히 모이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당장에 막 어떤 막 OPS 같은 지표를 찾거나 막 그래가지고 한 방에 막 된다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률을 1% 올릴 수 있는 거, 2%, 1%도 올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쌓아나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유망주 탐색 같은 거 할 때는 지금은 막 금화첼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상위권 티어에서 막 게임 클라이언트 통해서 막 연락을 해가지고 막 뭐 좀 입단 테스트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구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거기는 이미 또 레드오션이에요. 그래서 좀 낮은 티어에서 데이터로 좀 자동으로 탐색을 해가지고 뭐 좀 플래티넘이나 다이아 그래서 좀 프로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력이지만 데이터적으로 되게 유의미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빨리 올라오는 선수들을 자동으로 찾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런 전략은 머니볼 전략하고 거의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머니볼 전략이 그 당시에 다른 구단들이 과소평가하던 가치에서 경쟁력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좀 남들이 아직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플레 다이아가 어떻게 프로가 되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쪽에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접근하면 좀 1%짜리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데이터로 이제 찾으면서 막상 이제 연락을 해보면은 막 대학생이고 이래가지고 뭐 프로가 될 나이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유망주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나이가 많으면 좀 어려운 거죠. 근데 기술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이 필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필터를 이용해서 이 사람은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아, 많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저는 자동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경우에 어떤 선수의 플레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리플레이를 많이 보는 편인데 리플레이를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그런 편이죠. 그래서 뭐 리플레이를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스카우팅 리포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그 선수의 기량이나 특징 같은 거를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좀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그냥 나 벤픽 이번 오늘 좀 못한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좀 평가가 되기도 하는데 정량적으로 이거를 평가를 가능하고요. 저희 회사에서 이거 관련 논문도 썼는데 벤픽 단계에서만 뭐 여러 가지 그 정량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승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벤픽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좀 체크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이 모이면은 평균을 내면은 그 팀의 어떤 좀 벤픽 전략 경쟁력 혹은 그 팀의 점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는 팀 중에서는 이블 지니어스라는 팀이 되게 데이터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재미난 사실 중에 하나는 코치만큼 분석가하고 엔지니어가 있다는 것도 되게 놀랍고요. 이거 좀 일반적인 e스포츠 기업에서의 인력 구조로는 이런 팀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승리를 되게 이제 가는 방법들을 찾고 싶어 하는데 그거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대표님이 여성 대표님인데 통계를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강점이 있는 대표님이셔서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좀 정리를 하면은 제가 오늘 그 MAU가 8배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지표로 변환이 되면은 기술 기반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용자들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고 또 플레이 리포트가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2만 원이라는 돈이 싼 돈이 아닌데 그걸 내고 사는 거를 보니 e스포츠에서 데이터는 지표로 변환이 되고 지표들을 잘 묶으면은 이 자체가 되게 좋은 기술 기반 컨텐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은총알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납총알을 찾을 수 있고 납총알이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해서 효율화하고 자동화하는 것을 통해서 납총알들을 여러 개 만들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저는 진짜 경쟁력 있는 그런 리그가 되고 더 좋은 어떤 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정답 좀 마음속으로 손 드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예, 인분이요? 인분 예상 승률 다 틀렸습니다. 또 뒤에 예? 예, 정답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상품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뭐 여기 투표해가지고 정답 맞춰가지고 뭐 이름 적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맞추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요 앞에 오시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플레이 리포트 쿠폰 제가 한 장 2만 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발표 잘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